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마저 해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로그 부등식인데 이 결국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차 그래프, 2차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 얘기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결국 판별식으로 우리가 그림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a의 x 더하기 로그 2의 4a가 0보다 크대. 이때 이 0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0이 의미하는 바? 0보다 커. 이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y는 0이고 y는 0이 의미하는 건 x축이죠. x축. 그러니까 x축보다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어. 이런 거지.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을 해주면 돼. 그럼 짝수 판별식 로그 2의 a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할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4a가 0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이때 로그 2의 a 제곱 좋아. 근데 여기가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a라고 쓸 수 있죠. 왜냐면 4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a 하면 얘가 2고 얘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얘를 t로 치환해서 써보면 t 제곱 마이너스 얘도 t네. t 마이너스 2 이렇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거나 2 넣으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범위를 가질 거고, t는 얘였으니까 로그 2의 x, 로그 2의 a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가 로그를 배신하고 이 밑으로 가면 2분의 1부터 a는 4까지,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구해지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2차 함수에다가 그냥 로그 집어넣어가지고 로그 문제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2차 함수랑 똑같아. 그 다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얘는 2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2차 함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2차 함수처럼 생겼어. 근데 보니까 로그 3의 x를 왠지 치환해야 될 것 같아.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야 될 것 같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3 이렇게 생긴 거죠. 둘이 더하면 곱해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에 t 더하기 1이네. 얘가 1이네. 마이너스 로그 9의 a. 얘는 뭔가 바꿀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다시 정리해보니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 마이너스 로그 9의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t에 대한 2차식이 0보다 크대. x축보다 위에 있대. 같아도 된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이번에 판별식은 뭐 작거나.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2 더하기 로그 9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맞나요? b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이거 넘어가네. 로그 9의 a가 1 이렇게 되네. a는 뭐보다? 9보다 작잖아. 그런데 이 a가 어디 있었어? 진수 자리에 있었지. 진수는 일단 뭐보다 커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맞죠? 어디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발전. x에 대한 로그 부등식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양수 a의 최대 최소를 곱해보자, 이런 문제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대. 왜? 음의 실수는 왜 안 돼? 왜 양의 실수만 해야 돼? 왜? 이유가 뭐야?
x가 어디 있어? x가 진수 자리에 있어.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양의 실수여야 돼. 오케이? 여기 문제 자체에 그냥 진수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오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는 앞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t 마이너스 로그 2의 a 2t 마이너스 로그 2의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하니까 2t제곱 이렇게 하면은 하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로그 2의 a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a의 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t에 대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아까랑 똑같지. t에 대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2차식이 붕 떠 있거나 같아도 된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대. 그러면 판별식 b제곱 할 건데, 여기 뭐 짝수 판별식이 안 돼. 9 로그 2의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야 돼. 그럼 8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8개 있는 거랑 이게 9개 있는 거랑 빼면 이게 하나 남는 거네. 2의 a의 제곱이 하나 남고 이게 16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제곱이 16,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로그 2의 a가 4까지 이렇게 되죠. 2가 로그를 버리고 밑으로, 2가 로그를 버리고 밑으로 들어가면 16분의 1 a 16 이렇게 되고, 최대 최소를 곱해주면 1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네, 로그 방정식 부등식 실생활 넘어갈 거고요. 화석의 나이 구하기 반감기 나오는데 넘어갈 거고요. 네, 뭐 우라늄 독소.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교과과정 바뀌면서 잘 안 다루게 돼서 이게 마플 보충으로 빠져 있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등장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쭉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 여기도 여러분 베이직이랑 노말까지는 시도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터프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터프는 좀 넘기셔도 되는데, 풀 수 있는 만큼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예, 삼각함수.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각함수. 아기다리 고기다리. 삼각함수 해봅시다.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뭐라 해야지? 옛날에 이런 걸 배웠어. 삼각비. 삼각비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다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사인이라고 하는 값들이 있었다는 거야.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뭐 분의 뭐지? 여기서 뭐 분의 뭐야? A분의 B. A가 뭐냐면 빗변, B는 높이.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다.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야? A분의 C. A는 빗변, C는 밑변. 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뭐 분의 뭐야? C분의 B.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는 게 삼각비였습니다. 삼각비. 그죠? 그래서 뭐 탄젠트 말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죠? 삼각비였어. 근데 삼각비에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 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세타라는 각도가 얼마를 벗어날 수 없어? 뭐 180인데 여기가 90도로 고정돼 있으면 얘가 90도를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90도로 고정돼 버렸으니까. 이 세타라는 각도가 더 큰 각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 한계를 가져. 그래서 너네 사인 180 이런 거 배웠어? 사인 180도? 사인 90도까지만 배우잖아. 사인 90도도 사실 거의 다루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90도를 넘어가잖아. 세타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타가 한계를 가져. 90도까지밖에 못한다는 첫 번째 한계. 이걸 삼각 B라고 가르친 건 얘네들의 비율만 얘기하는 거야. 비율. 그치? 이 세타와 AB 사이에 어떤 대응이 돼, 대응. 대응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지? 대응? X랑 Y가 짝을 짓는 게 대응이잖아. X랑 Y는 어디서 짝지요? 함수에서 짝짓잖아. 이 삼각 B가 삼각 함수가 되고 싶어. 어떤 대응 관계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한계를 가지냐면 이 세타가 각도야, 각도. 90도, 60도. 이런 도라는 건 실수 범위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 실수가 아니야, 얘는. 이해돼요? 이 도라는 단위가 실수로 표현되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실수로 바꿔줘야 해.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단원 일반각과 호도법입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래서 단점. 첫 번째는 각도를 크게 못 나타내. 그래서 각도를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써? 일반각이라는 걸 가져올 거라는 거야. 두 번째, 그냥 각도 60도, 90도, 120도, 180도 못 써. 그래서 새로운 각도의 방법, 호도법이라는 방법을 가져올 거야.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을 가져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 B가 아니라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함수로 나타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함수로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고은이 그걸 굳이 함수로 해야 되냐고, 왜 함수로 하냐고 물어봤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야. 굳이 이걸 함수로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 세타와 얘네들과의 관계를 어떤 대응의 관계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로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야 얘네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함수로.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각. 그럼 각이라는 게 뭐냐? 각이라는 건 앵글이고요. 영어로 앵글. 그래서 각이 3개 있어. 뭐라 그래? 트라이앵글. 그래서 삼각형이야. 직관적이지. 그래서 각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한 직선이 있고 움직이는 한 직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직선으로부터 움직이는 직선이 돌아간 정도를 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반직선 OX를 각 XOP의 시초선, 시작이 되는 선이다라는 거고, 반직선 OP를 각 OPX의 동경이라고 하는데 얘는 돌아갔다, 움직였다, 움직인 선이야 이런 뜻이야. 그림으로 보시면 얘가 시초선이고 이 시초선으로부터 돌아갔어. 이만큼 돌아갔어. 이 돌아간 만큼을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각에서 각의 방향이 요렇게 돌아가잖아. 요렇게 돌아가는 걸 양의 방향, 거꾸로 돌아가잖아. 그럼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 이때 양의 방향은 생략하고요.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 표시로 나타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각, 음의 각 이런 거 있는데, 시초선, 시작하는 곳, 동경, 움직이는 선, 일반적으로 양의 보호는 생략하여 나타난다. 음의 보호만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안 넘어가냐. 그래서 시초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도였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90도래. 왜? 390도? 뭔 소리야? 390도 뭔 소리야?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야, 얘가. 얘가 한 바퀴 돌았어. 너무 신났어. 한 바퀴 돌고 몇 도 더 간 거야? 60도 더 간 거야. 아니, 30도 더 간 거야. 30도. 360도 더하기 30도인 거야. 알겠죠? 얘는 뭐요? 거꾸로 60도 갔대야.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앞으로는 얼마큼 간 거야? 300도를 간 거야. 알겠죠? 거꾸로 300도 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도해서 360도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이런 거가 각도인데, 이제 우리는 각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건데, 일반각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초선과 동경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만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얘가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거야. 뭐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천천히 2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열심히 10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잖아. 돌고 나서 이만큼 간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을 360도로 몇 번 돌았어. 몇 바퀴 돌았어. 이게 몇 바퀴에 대한 뜻이고, 그리고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 라고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봐. 삼각형을 90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걸 뺑글뺑글 돌리면 엄청 큰 각도 표현할 수 있는 거네. 그지? 원래는 90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삼각형을 벗어나면 이걸 뺑글뺑글 돌리는 거니까 엄청 큰 각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막 이거 3바퀴 돌리면 1080도야. 그지? 그러니까 1000도 넘어가는 것도 막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을 쓰겠다. 그러면 90도에 갇혀있던 걸 뚫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을 극복한 겁니다. 일반각의 표현을 하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쨌든 이렇게 원으로 바꿔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360도씩 회전한 방향과 횟수를 나타낸 겁니다. n은. 중요한 건 여기에요. 보통 알파는 여기 알파는 0도부터 360도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 알파는 0도부터 360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설명이 이런 거죠. 시초선으로부터 45도 돌아왔고 45도 돌아왔고 45도 돌아갔는데 보여지는 건 다 45도지만 실제로는 얘는 마이너스 315도, 얘는 405도, 얘는 765도였다는 거죠. 각도가 다 달라. 근데 보여지는 건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으로는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각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첫 번째 거 45도 돌아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쓴다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이렇게 쓴다는 거야. 얘는 60도 돌아갔어. 60도.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여기 뒤에 얼마를 써줘야 돼? 이렇게 돌아갔어. 몇 도 돌아갔어? 300도 써야 돼. 300도. 아 근데 여기 왜 마이너스 60으로 안 돼? 왜 마이너스 60으로 안 쓴다고? 보통 0에서 360도로 쓴다고, 이 뒤에 값을. 알겠죠? 보통 마이너스 60으로는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안 쓰시면 돼요.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꼭 해보고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해보고 알아도 좋긴 한데 경험주의자로 살면 되지. 그럼 나는 내 경험이 최고야 라고 믿으면 모든 걸 다 경험해보면 되잖아. 그지? 근데 모든 걸 다 경험해볼 수는 없잖아. 시간이라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잖아, 인간은. 어쨌든 얘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50. 이렇게. 585래. 585?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얼마큼 더 갔어? 225? 225를 더 갔어요? 거꾸로? 360에다가 225를 더하면 쟤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쪽으로는 얼마큼 간 거예요? 다시 360에서 얼마를 빼? 225를 빼. 그러면 145가 되나요? 그럼 얘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45 이렇게 되겠죠. 130. 아 그러네. 135네요. 좋아요. 1140은 1140이라고 하는 건 360이 몇 번 있고 3번 있고 그러면 1080이거든요. 그럼 얼마? 60도만큼 더 간 거네. 그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를 n으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450이라는 건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얼마만큼 더 간 거야? 45도 더 간 거지. 그러면 360에서 45를 빼면 얼마야? 315? 여기 315 360 곱하기 n 더하기 31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꼬투리 잡히기 싫어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아. 그런 것 같고요. 사분면의 각도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거고요. 사분면의 1사분면이라고 하는 건 0도부터 90도, 2사분면은 90도부터 180도, 3사분면은 180도부터 270도, 270도부터 360도까지를 4사분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일반각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1사분면을 일반각 더하기 0, 일반각 더하기 90, 일반각 더하기 90, 일반각 더하기 100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시키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이 각도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이거 찾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고 시험 문제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1번 문제로 이게 많이 나와. 460도라는 건 360도 돌고 100도를 더 간 거지. 100도는 여기 간 거지. 이렇게. 2사분면에 있어. 이렇게 찾아주면 돼. 770도라는 건 360도 돌고 한 바퀴 돌려면 720도고 50도만큼 더 가는 거니까 여기가 1사분면입니다. 510도라는 건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 얼마를 더 가는 거야? 얼마를 더 간 거야? 360에다 얼마를 더 가면 510이야? 어? 150. 여기 있는 거죠, 여기. 3, 4분면. 그럼 얘는 답이 무조건 뭐겠어? 4, 4분면이겠지, 그치? 1, 2, 3, 4 다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편애할 수 없잖아. 360 돌고 30도만큼 더 간 거야. 4, 4분면에 있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됐어, 지금? 각을 엄청 큰 것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거꾸로 간 각도 쓸 수 있게 됐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에 조금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방법은 60분법이라는 거예요. 60분법. 원이 있고 이 원을 몇 개로 쪼개? 전체 360개로 쪼개. 그래서 그거의 한 칸을 1도로 얘기하는 거죠. 각도계 눈금에 나면 1도고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30도, 45도, 60도와 같이 도를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60분법. 근데 이제 호도법을 배울 거야. 60분법 해설 한번 보시면 원점위의 0에서 A만큼 A를 기점으로 해서 360등분하고 그 최초의 등분점을 B라고 할 때 각 OAB의 크기를 1도로 정하고 그것을 단위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 분, 초로 정의합니다. 도, 분, 초로 정의해. 근데 이거를 뭐였지? 까먹어버렸네. 몇 피트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군대에서 맨날 이거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60분법 그냥 돌려서 쪼갠 거다. 호도법이라는 게 있대. 호도법. 호도법. 여기서의 호는 활호야. 활호. 요거 호. 알죠? 호? 구부러지는 거 호라고 하는 거? 그 호야. 호도법. 호를 통해서 단위를 만들었다 이런 거야. 호도법. 알겠죠? 얘는 이런 거야. 원이 있었어. 감자가 잘 그렸는데 아쉽네. 원이 있었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지?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2파이R이야. 왜 2파이R이야?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파이는 뭐야? 파이? 파이의 이름이 한국어로 뭐야? 세 글자인데. 파이의 이름. 원주율이야, 원주율. 원주율은 뭐를 의미하지, 그럼? 원주율은 뭐야? 원주율이 뭐야? 뭔가의 비율인데? 그럼 원주는 뭐야, 원주? 원주. 원주. 그치,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원주야. 원주율인데, 율. 그럼 원주와 뭐의 관계야? 파이는? 원의 둘레랑 뭐랑의 관계야?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거야. 그냥 지름이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2R이 뭐야? 2R? 지름.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대? 원주가 나온대. 이런 뜻이야 지금. 이게 중학교 때 그냥 배운 거야.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원주가 나온대. 그러면 원주율이라는 건 지름분의
원주인 거지. 이게 모든 원이 다 똑같았다 이거잖아 지금. 원주율이라는 건, 파이라는 건. 모든 원이 지름과 이 길이 사이의 관계가 계속 3.14159였다는 거야. 오케이? 요런 얘기야. 그렇다면 원의 둘레는 그럼 처음엔 어떻게 구했어? 처음엔 어떻게 구했어? 처음엔. 맨 처음에. 어떻게 구했어? 어? 사각형으로? 작았다. 자로 어떻게 구해? 자는 어떻게 만들었어 그럼? 이게 궁금증의 끝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묶어. 그래서 실의 처음과 끝을 표시해. 할 수 있지. 실을 자에다가 대고 길이를 구했어. 간단해. 오케이? 그래서 원의 둘레를 계속 구했어. 그것과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을 구했더니 3.14가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착안해서 어떻게 했냐면 반지름이랑 똑같은 길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쟀어. 반지름이랑 똑같은 만큼을 실로 이렇게 재.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감싸. 반지름이랑 똑같은 길이만큼을 감싼 호의 길이를 구했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 반지름이랑 똑같은 만큼을 여기다가 감싸가지고 표시했어. 그리고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자고 했어. 1라디안이라고 부르자고 했어. 알겠죠?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낸 거야. 라디안은 이제 쓰지는 않아. 이걸 라디안이라고 부르진 않아. 알겠죠? 그냥 호도법의 단위야.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전체 각도가 360도일 때 360도일 때 얘의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라며. 그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1라디안일 때는 그러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부채꼴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인 거지.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원 구해가지고 요만큼 각도 알려주면 요만큼 사이즈 구하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비율 구해가지고 하는 거 했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지. 얘가 반지름만큼인 거지. 반지름만큼. 전체 각도는 그때의 원주, 전체 각도일 때 원주는 2파이r이야. 360도일 때는 2파이r이야. 근데 1라디안일 때는 그러면 r만큼이라고. 요 길이. 호의 길이가 r만큼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2파이 r 곱하기 1라디안이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r이 되고 r 지워지고 1라디안이라는 것은 2파이분의 360도가 돼.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만큼을 1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정의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각이 뭐를 통해서 구해진 거냐면 반지름이라는 길이를 통해서 구해진 거지. 아까는 그냥 얘를 360 등분한 거라며 60분법. 근데 얘는 각을 뭐를 통해서 나타냈어? 요 길이를 통해서 나타낸 거지. 각을 길이를 통해서 나타냈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실수 취급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60분법은 실수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얘는 실수 취급해 줄 수 있어서 얘를 이제 함수에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게 1라디안입니다. 1라디안.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 몇 도 정도 되냐면 파이가 3.14잖아. 3으로 나누니까 60도가 좀 안 돼. 그래서 여기 써 있던데 아까.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호의 길이를 정비례함으로 비례식 써가지고 구하시면 알파도라는 건 파이분의 180도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인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라디안을 호도법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57도 뭐 이렇게 된다는데 60도가 조금 안 됩니다. 57도 정도 된대요. 1라디안이. 알겠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호도법은 중심방의 크기 세타를 반지름의 길이 r 호의 길이의 비례로 나타나면서 실수로 취급할 수 있게 돼요. 각을 실수로 만들어주는 수학적 장치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지만 함수로 쓸 수 있게 돼요. 함수로. 그래서 삼각 함수를 할 때는 뭐 60도, 45도 이런 말이 안 나와. 다 라디안 값으로 등장하는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돼요. 친해져야 돼, 라디안이랑. 넘어가고.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가 있어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건데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었으니까 파이는 180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파이를 뭐라고 생각해? 180도라고 생각해. 그냥 파이에다 180을 집어넣으면 돼. 180 넣으면 약분해서 1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법의 각은 60분법의 각에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고 60분법의 각은 호도법의 각에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된다고 하는 건데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표를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0은 0이에요. 30도는 6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예요. 60도는 3분의 파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예요. 120도는 3분의 2파이고 135도는 4분의 3파이고 6분의 5파이고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이입니다. 요 표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웬만한 계산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외워주시면 돼요. 이걸 외우는 게 싫잖아.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는 각이 6분의 파이구나. 한 요 정도 되는 각이 3분의 파이구나. 딱 반은 4분의 파이구나. 그냥 이걸로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이렇게 번역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 정도의 사이즈가 이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못 알아듣겠나?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0도라는 각도가 있잖아. 얘를 180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6, 3, 18이니까 6분의 파이라고 쓰면 됩니다.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여주시면 돼요. 120도가 있어요. 그럼 180으로 나눠요. 6, 3, 18, 6, 22, 3분의 2라고 쓰고 파이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각도를 바꿀 땐 180으로 나눠주고 파이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럼 15를 180으로 나눠요. 몇 번 들어가요? 12번. 180을 120으로 나눠요. 3분의 2파이. 이렇게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꿀 땐 파이에다 180을 집어넣으세요. 파이 대신 180을 집어넣으세요. 약분하니까 30이 되죠. 6, 38, 마이너스 120. 180을 집어넣으세요. 60이 되죠. 6, 5, 30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180으로 나누던가 180을 집어넣던가 하시면 돼요. 파이가 안 보이면 파이를 붙이시면 되고 파이가 보이면 180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파이가 안 보이면 180을 붙여. 나누고 붙여. 파이가 보이면 파이에다 180을 넣어. 그럼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걸 찍어가지고 푸사로 해. 푸사. 알겠지? 이걸 딱 찍어가지고 푸사로. 그래서 외워 이걸. 보면서.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네, 잠깐 쉬었다가 부채꼴과 호의 길이 넓이 합시다. 네, 부채꼴 얘기. 또 부채꼴 얘기가 시험에 꼭 등장하는 거니까 공식을 잘 외우시고 이 관련된 문제들을 좀 푸시면 거의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호의 길이는 처음에 이제 R세타인데 얘도 원을 이제 다 그려. 원 하나에서 원의 각도가 하나 360도잖아. 360도는 아까 2파이라고 했거든요.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2파이가 돼. 2파이일 때 얘네 원의 둘레 원주죠. 2파이 R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만큼이 요만큼이었다고 치자. 이만큼의 둘레를 구하고 싶었어. 이만큼의 둘레를 구하고 싶었을 때 그 각도가 세타였다면
그 각도가 세타였다면 요만큼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는 거죠. L. 호의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2파이 R 세타는 L 2파이가 되고 2파이 2파이 지워지니까 L은 R 세타. 근데 여기서 구한 2파이가 호도법으로 구해진 각이기 때문에 이 세타도 호도법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얘도 뭐분의 파이, 뭐 몇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세타의 단위가 라디안, 호도법으로 써있다.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전체 각도가 2파이일 때 원의 둘레,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만큼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를 S라고 하면 2파이일 때 넓이는 파이 R제곱입니다.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그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도가 세타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세타만큼의 넓이는 S라고 하는 겁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2파이 S는 파이 R제곱 세타가 되고 파이 지워지고 2로 나눠주니까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근데 아까 L이 뭐라고 해서 L? 호의 길이는 R 세타라며. R 하나, 세타 하나가 있으면 R 하나, 세타 하나가 있으면 L로 바꿔 쓸 수 있다. 2분의 1 RL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개. 공식이 유도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도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돼요. 외워서 대입하시면 되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는 건 여기 부채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호 R, L, L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R 더하기 L이라고 쓴 거예요. 이건 공식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쓴 거예요. 알겠죠? 2R 더하기 L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의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으로 나타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방식 제가 쓴 거 여기 있고요. 보기 6번 부채꼴의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고요.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120도는 라디안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120도 라디안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파이가 없어. 그럼 180으로 나눠. 나누면 6, 38, 6, 22 3분의 2 3분의 2 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20도 3분의 2 파이예요. 알겠죠? 그럼 L이라고 하는 건 R 세타라며. R 세타. R이 6이라며. 세타가 3분의 1이라며. 그러면 2는 4파이가 되겠죠. 4파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며. 혹은 2분의 1 RL이라며. 그러면 어디 넣든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R이 6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제곱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던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파이를 하시던가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2, 3은 6 지우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12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중심각의 크기가 구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L은 R 세타에서 R이 12인데 L이 2파이인 거죠. 그럼 세타는 얼마여야 돼? 6분의 파이여야 되는 거죠. 그죠? 6분의 파이는 참고로 30도입니다. 여기다 파이에다 180을 넣으면 약분하면 30. 여기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하시던가 2분의 1 RL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R도 알려주고 L도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파이. 얘도 12파이가 되겠죠. 맞나요? 네, 12파이. 네. 반지름의 길이가 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L이고 호의 길이가 2L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60분법으로 나타내 볼래? 라는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얘의 2배야. 2배 정도 되고 이렇게 생긴
네. 뭔가 이상한데? 슉. 이것도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해요. 얘가 R이고, 여기가 2R이. 이런 부채꼴이 있대. 세타.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60분법으로 나타내 볼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 L이라고 하는 건 R 세타라며. L이 2R인데 R 곱하기 세타라며. 그죠? 그럼 세타가 얼마야? 세타가 2인 거야, 2. 근데 이 공식을 쓸 때 얘는 뭐? 호도법이라고, 호도법. 호도법을 60분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호도법이 뭐야? 뭐 3분의 파이였어. 얘를 60분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원래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가지고 60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이 세타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360도가 되는 겁니다. 예,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 각의 크기를 재는 단위인 도는 원주를 360등분한 것을 단위로 한다. 360등분이라는 인위적인 분할을 대신하여 더 자연스러운 단위를 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성공적인 단위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한 라디안이었다. 삼각함수의 정의역의 실수에서 정의역을 정의하기 위해 호도법을 학습한다. 삼각함수를 다룰 때 함수가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하려면 호도법이 필요하다고. 60분법 필요 없다고. 알겠죠? 이것을 복잡한 계산으로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할 때 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호도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값이 간단하고, 또한 라디안을 단위로 사용하고 삼각함수를 사용하면 sin x를 미분한 결과가 코사인 x가 된다는 점에서도 도를 사용하면 개수의 상수가 나타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호도법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수학의 세계에는 도보다는 라디안의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준되었다. 알겠죠? 라디안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요. 마음에 안 들지 근데. 그냥 도로 계속 하지 왜? 그지? 아니면 처음부터 라디안으로 가르쳐 주던가 왜 도라고 하고, 그지? 그게 참 그래요.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 최소인데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 돌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가 어떤 값으로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언제나 2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언제나 2다. 그냥 대충 설명하면 이런 거야.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이게 R이고, 이게 R이고, 이게 L이야. 그러면 2R 더하기 L이 부채꼴의 넓이잖아. 얘가 8이었대, 예를 들어. 10이었대, 10. 좀 더 쉽게. 10. 그럼 얘는 무조건 5고, 얘는 무조건 5야. 알겠죠? 여기가 2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같은 거고, 이 길이랑 같은 거야. 그럼 넓이가 최대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호의 길이는 A의 반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A의 4분의 1이다.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넓이가 뭐다? 최대다. 그래서 이 상황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보러 들어가서 이렇게 풀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요때 아니면 등장하지 않아요. 내신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요 얘기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할 때 얘기하면 되는데, 반지름이 뭐였다? 2였다. 아니. 중심각의 크기가 뭐였다? 2였다. 그냥 2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따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유도하시면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래.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16으로 정해졌대. 다시 부채꼴. 넓이가 최대이려면 잘 그려볼게. 부채꼴. 아이씨, 잘 그리고 싶으면 이상하겠지 그때. 대충 그리면 괜찮은데. 반지름 L인데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반지름이 몇 번 있어? 둘레의 길이에 4번 있다고. 반지름의 길이가 4번 있어. 이걸 4로 나누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야. 그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게 4면 여기가 4면 여기는 얼마야? 8이지 8.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4면 여기가 4면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타를 구해. 세타. 세타 아까 얼마라고 무조건? 2라고 무조건 2라고. 무조건 2가 나온다고 세타는. 왜냐면 L은 R 세타인데 L이 8인데 R이 4야. 세타는 2잖아. 무조건 이렇게 나와. 왜냐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해줄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시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R이 4니까 16 곱하기 세타 얼마? 2. 16이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9번) 중심각의 크기는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 그냥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 이거 그냥 문제가 정해져 있어. 맨날 똑같아. 그래서 그냥 맞추고 오면 돼. 다음 4분면의 각.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동경의 위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480도 1번부터 해봅시다. 480도는 360도 돌아가고 120도 더 가는 거죠. 120도 더 가, 이렇게. 2, 4분면의 각이다. 930도는 360도, 720도 돌아가고 720도니까 얼마? 210도 가는 거죠. 210도. 그럼 180도보다 30도 더 가요. 이렇게. 3, 4분면의 각이다. 2번. 3번. 3번은 거꾸로 360도, 720도 돌아가고 60도 더 가는 거죠. 60도. 그죠? 4, 4분면에 있어. 4번은 몇 도야? 몇 사분면에 있어? 1, 4분면에 있겠지. 거꾸로 몇 도를 돌아가? 1080도를 돌아가면 3바퀴입니다. 하나, 둘, 720, 3번 하면 1080인데 60도를 미처 못 왔지. 그죠? 이렇게 1, 4분면에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근데 문제로 꼭 뭐가 나오냐면 보기 5개 중 다른 4분면에 있는 것 하나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꼭 등장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나오면 돼. 이런 거. 4, 4분면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거 나온다. 4, 4분면, 그 진적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 4, 4분면에 있는 거 몇 개?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낼 거라는 거야. 이런 문제로. 그래서 막 복잡하게 어렵게 막 낸다고. 이런 거. 3, 4분면에 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찾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온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동형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 n에다가 정수를 대충 집어넣어갖고 요 앞에 값이 나오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3을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080이 된다고요. 여기다 260을 더해. 그럼 1080, 20, 80. 뭐야? 제대로 한 거야? 몇 번이 옳지 않아요? 350번에. 1번이 옳지 않네, 처음부터. 틀린 줄 알았네.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어. 안 돼. 그죠? 나머지는 다 돼. 그래서 n에다 얼마 넣으면 이것들이 되는지 한번 노력해보시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풀 거니까 걱정 마시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동경의 위치와 4분면이고요. 세타가 2, 4분면에 가길 때 2, 4분면이라는 건 90도부터 180도 사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야. 그런데 얘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고 세타라는 게 그다음에 2n 파이 더하기 파이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4분면이라는 걸. 그런데 얘를 뭐 했어? 2로 나눴지. 2분의 세타라는 각이 됐지.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세타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2분의 세타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고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됩니다. n에다가는 뭘 넣을 수 있다 그랬냐면 정수를 넣을 수 있다 그랬어. 정수를 넣어. 0, 0 넣으니까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몇 사분면이죠? 4분의 파이는 여기다 파이에다 4 넣으면 45예요. 45도부터 90도 사이니까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냐면
일단 1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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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을 넣어봐요. 1. 그러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요.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입니다. 180도에서 45도만큼 더 간 거야. 3, 4분면이죠. 180도에서 9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이게 270도를 나타내는 3, 4분면의 끝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있어? 세타는 3, 4분면에 있는 겁니다. 얘네다 2를 넣잖아요. 그럼 2파이는 한 바퀴니까 없어지고 2파이 한 바퀴니까 없어지고 아까 1이랑 똑같이 돼요. 또 넣으면 얘랑 똑같아지고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와. 어떻게 하냐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는 걸 기억한 다음에 세타를 얼마로 나눴어? 2로 나눴지. 그럼 각 4분면을 반띵하면 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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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리고 1, 2, 3, 4를 써. 1, 2, 3, 4, 1, 2, 3, 4를 써. 몇 4분면의 각이었다고? 몇 4분면? 2, 4분면의 각이었다. 여기랑 여기에 2분의 세타는 들어가게 돼 있어. 여기.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부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거 하도 알려줘가지고. 다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푸니까 이거 안 나와. 2분의 파이로 2로 나눴으면 4분면을 뭘로? 반띵하면 돼. 세타가 몇 4분면의 각이래? 4, 4분면. 기억해. 4, 4분면. 그러면 여기 3분의 세타 몇 등분? 3등분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떻게? 여기서부터 1, 2, 3, 4, 1, 2, 3, 4, 1, 2, 3, 4 라고 쓰면 돼. 몇 4분면의 각이라고? 3. 3을 동그라미 쳐. 3을 동그라미 쳐. 3을 동그라미 쳐. 3이 몇 4분면에 올라가 있어? 1, 3, 4에 올라가 있지. 1, 3, 4에.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다고? 무조건 1, 3, 4에 있다고요. 1, 3, 4에서만 등장한다고. 아시겠죠? 이걸 쪼개는 거는 아까 3으로 나눈 거나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 똑같은. 그냥 그림으로만 나타낸 거야. 사실. 4로 나눈데 4로 나누는 의미가 있어 없어? 지금 생각해봐. 4로 나누면 각 4분면에 1, 2, 3, 4가 다 들어있지. 1, 2, 3, 4. 해줘? 해줄게. 4등분. 슉, 슉, 슉. 반으로 나누고 슉, 슉. 반으로 나누고 슉, 슉. 반으로 나누고 슉, 슉. 여기 1, 2, 3, 4가 다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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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4, 4분면이 다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4분의 세타는 1, 2, 3, 4가 다 있어. 그러니까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는 4, 4분면의 각이었군요. 여기 3이라고 체크했네. 바보같이 했네. 4, 4분면의 각이잖아. 여기가 답이죠. 여기 3 아니에요?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여기 4, 4분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2, 3, 4네요. 2, 3, 4. 2, 3, 4, 2, 3, 4, 2, 3, 4. 5번이 정답이죠.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엄청 쉬워. 어려웠는데 갑자기 쉬워졌어. 알겠지? 근데 시험엔 안 나와. 애들이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아나? 다 할 줄은 모르는 것 같고 다 할 줄 모르는데 시험엔 잘 안 나와. 요새 쌤이 봤을 때 잘 안 나와. 옛날에 나왔을 때 계속 너무 좋았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한 문제 맞춰갖고 오는 건데 그냥 쪼개기만 하면 되는데 아쉽고요. 근데 나올 수 있지, 그지? 요즘에 또 나오면 또 한 문제 얻어 맞추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얘가 요즘에 동경의 위치 관계. 옛날엔 얘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얘가 나와요.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일치한다, 반대 방향이다, 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뭐 Y넥스 대칭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건 그림을 그리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7세타라는 애랑 세타라는 애가 요 사이에 있는 세타 값이 7세타랑 세타라는 애가 두 동경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잖아. 걔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일치한다. 첫 번째 일치한다. 그럼 이렇게 생긴 동경이 있는데 얘가 일단 세타만큼 돌아간 거야. 세타만큼 돌아간 거야. 근데 7세타는 세타를 7번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았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얘가 7세타인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왔는데 똑같이 돌아왔대. 이렇게. 그게 일치한다라는 것의 표현이야.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이 똑같았대. 얘가 이렇게 똑같은 동경이 만들어졌대. 이런 의미야.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려. 7세타만큼 돈 거에서 이만큼 세타를 빼면 여기가 겹쳐 있었잖아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 더 가 있었는데 이만큼 더 간 걸 빼는 거지. 그지? 그럼 한 바퀴지 한 바퀴. 한 바퀴는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고 세타는 6으로 나누니까 60도 곱하기 n이 돼.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건 60도 곱하기 n꼴, 60의 배수의 형태인데 세타가 여 사이에 있는 거지. 0부터 30도 사이에. 그러니까 60도일 수도 있고 2 하면 120도일 수도 있고 180도일 수도 있고 240도일 수도 있고 300도일 수도 있고 360도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360도 포함 안 하니까. 그래서 세타의 크기는 요렇게가 된다. 얘네들이 세타의 크기다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반대 방향이고 일직선 위에 있었어. 이런 뜻이야. 그럼 동경을 이렇게 돌아간 얘를 세타라고 해보자는 거지. 세타. 근데 반대 방향이고 일직선 위에 있대.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7세타가. 얘가 여기서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갔대. 이게 7세타래. 이렇게 반대 방향까지 간 거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갔대. 그러면 여긴 봐봐. 요만큼이 세타잖아. 7세타에서 요만큼을 제거해. 그러면 뭐만 남아? 반바퀴가 남지. 반바퀴. 180도. 그러니까 얘는 7세타에서 세타를 제외하면 반바퀴가 남아. 180도가 남아. 180도. 반바퀴가 남는데. 그런데 이 7세타가 몇 번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한 번 돌았을 수도 있고 두 번 돌았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돌았을 수도 있고 여기다 일반각 표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 되고요. 6으로 나눠주면 세타라고 하는 친구는 60도 더하기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를 더해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n은 정수니까 저 안에만 들어가게 하면 되죠. 0부터 360도 안에 1 넣으면 90인데 0 넣어도 되네. 30도 90도 60의 배수잖아. 그지? 60씩 커지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60 커지니까 150 60 커지니까 210 60 커지니까 270 60 커지니까 330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360도 안에서 6개가 있었어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문제 밑에 있는 표 보이죠? 표? 그죠? 이 밑에 있는 표 그거를 잘 보시면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표가 그 표만 보고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 그렇더라고요. X축 대칭 발전 문제에 있으니까 해볼게요. X축 대칭. X축 대칭일 때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그러면 그냥 동경을 X축 대칭되게 그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3세타였대. 근데 얘가 X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X축 대칭이란 표현 여기랑 각도가 똑같아 이런 거지. X축 대칭. 얘를 요렇게 접으면 요 각도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따만큼 돌아간 누가? 얘가 5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5세타가 되는 거야. 5세타. 그럼 얘는 5세타에서 요만큼을 빼면 이만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3세타인데 요렇게 돌아간 것도 3세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5세타에서 3세타를 더 가면 한 바퀴네. 그지? 그러면 5세타에서 3세타를 더 가했더니 이게 한 바퀴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대칭을 하면 더 하시면 돼요. 대칭을 하면 더 하시면 된다. 그래서 8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세타는 이거 360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세타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얘가 호도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를 파이라고 써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호더법으로 바꿀게요. 2n 파이라고 쓰는 겁니다. 원래 2파이 곱하기 n인데 그냥 n을 사이에다 끼운 거야. 이거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야. 알겠죠? 2n 파이야. n은 정수야. 그러면 2n 파이를 나누니까 4파이 곱하기 n 이런 형태입니다. 세타가. 그러면 0부터 파이 사이에 이 4파이 n이 들어갈 거면 n이 1이면 되네. n이 1이면 4파이, n이 2면 4분의 2파이, n이 3이면 4분의 3파이, n이 4면 4분의 4파인데 4분의 4파이는 파이잖아. 포함이 안 되잖아. 이렇게는 안 돼. 얘네들을 다 뭐 해달래? 합 더해주세요. 4분의 3, 4, 5, 6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3파이. 요게 1번이었고요 2번 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Y축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얘고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얘야. Y축에 대해 대칭이야. 여기랑 같기 같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3세타래.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알겠죠? 그러면 또 뭐야? 이만큼이 세타네. 그지? 3세타랑 세타랑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세타랑 3세타랑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각의 표현 2n파이 더하기 반바퀴가 도는 거죠. 반바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반바퀴는 파이. 180도가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세타가 2n파이 더하기 파이. 세타는 4분의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를 나처럼 쓰면 안 되는데 파이를 꼭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게 소문자 파이고 이렇게 쓰면 대문자 파이거든. 근데 내가 계속 이걸 이렇게 쓰고 있네. 어쨌든요. 갑자기 생각나죠. 얘네다 0 넣으면 요 안에 들어가요. 0 넣으면 4분의 파이 1 넣으면 4분의 3파이 2 넣으면 4분의 5파이 넘어가지. 1보다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안 돼. 얘네 둘만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답이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외를 하나 할까? 번외.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가 y는 x의 대칭 일 때 있습니다. y는 x의 대칭일 때 똑같은데 y는 x의 대칭일 때 무슨 말이냐면 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래. y는 x에 대해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똑같대. 아니 대칭이래. 이렇게 여기가 세타 요만큼이 3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대칭이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또 있는 거죠. 세타가.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얘는 4세타가 360이라고 쓰면 안 되죠.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4로 나누신 다음에 똑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나오는 겁니다. 얘 아니면 X축. Y축 잘 안 나와. Y축 왠지 더 쉬워. 이게 여기 딱 보여. 근데 이게 밑에 있으면 애들이 잘 못 보여. 그래서 X축이랑 얘가 잘 나와. 그냥 나의 그거야. 선생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할 땐 이거 X축이랑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았더라. 나중에 우리 풀어보면 많이 풀겠죠. 얘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세타 하는 거. 예. 부채꼴의 호의 넓이 빠르게 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50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세요. 150도니까 좀 이렇게 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150도는 180으로 150을 나누니까 6분의 5파이죠. 6분의 5파이. 맞네. 6, 3, 18이고 6, 5, 30. 그죠? 6, 3, 5, 15. 그죠? 이거 맞죠? 6분의 5파이. 그러면 L은 R세타. R은 6분의 5파이. 답은 5파이. 호의 길이는 5파이.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인데 L을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파이가 되겠죠. 3, 5, 15파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더한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로그인. 그지?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옆으로 밀기도 할 수 있잖아. 그지? 좋아요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 그게. 아니야? 릴스 보기. 인스타그램 지웠어 안 지웠어? 어저께 고1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 인스타그램을 지워. 그때 애들이 막 웃더라고. 내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인스타그램 자주 해? 그래? 지워야 돼. 둘레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을 구하래. 이거 아까 했었는데 중심각은 그냥 얼마라고 무조건? 그냥 2야. 맞아. 중심각은 무조건 2야. 둘레의 길이가 8이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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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이게 반지름이면 이게 L인데 이게 반지름이면 여기에 누가 있다고? L이 한 번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다고? L이 한 번 또 있다고. 아 L이 뭐예요? L이 R이 있죠. R.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8이면 R이 얼마야? R이 2겠지. R이 2야.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8이야. 그러면 최대야 넓이가.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생겨서 무조건.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 최대 넓이.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R, L이라며. R이 얼만데? 2. L은 얼만데? 4. 4. 끝. 맞아요? 네, 최대 넓이는 4다. 중심각의 크기는 2다. 외워서 푸는 거예요. 외워서. 나중에 다 외워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발장! 아니고 수지. 수지는 못 참지. 수지의 동생의 생일 파티 쓰기 위해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모선의 길이가 24인 원뿔 모양의 꽃갈 모자를 만들었대. 종이로 만들려고 한대. 모자를 만들기 위해 전개도를 그렸을 때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 옆에다가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래요, 여러분? 여러분 잘 그릴 수 있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래요? 전개도? 전개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걸? 겨냥도. 이렇게 생긴 거 겨냥도. 전개도는 이거 펴놓은 거. 전개도가 이렇게 전개도 생겼을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4지. 모선의 길이. 이 길이도 24야. 24. 그래, 이렇게 해야지 꽃갈콘 되는 거냐. 꽃갈콘 맛있겠는데? 꽃갈콘 빨간 거? 그래? 갈색깔? 그걸 가리지 않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팔을 왜 줬을까 이거야. 팔을 왜 줬을까? 팔 왜 줬어? 팔 뭐 어디다 써? 어디다 써? 호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랑 똑같은 거지.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원주랑. 그럼 8이니까 이 호의 길이는 얼마요? 16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16파이. 2파이 R. 그죠? 그것다 써라고 준 거야. 뭐 한다 그랬어?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L은 R 세타에서 구한다고. L은 16파이. 24. 세타. 세타는 24분의 16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참고로 120도입니다. 120도. 3분의 2파이 되게 중요한 각도예요. 120도. 120도. 3분의 2파이. 이때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거나 2분의 1 RL인데요. 2분의 1 R이 얼마였어? 24. L이 얼마였어? 16파이고 192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삼각함수로 가기 전에 필요한 두 가지의 커다란 약점, 두 가지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했다. 뭐랑 뭐로? 일반각과 호도법을 통해서 제거했다. 근데 호도법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 부채꼴이 나왔어.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룬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한 곳에서 시험 문제 한 두 문제, 많아야 세 문제,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밖에 안 나와. 지금 오늘 한 부분에서. 삼각함수에서.
두 문제. 요거 한 문제 나오고, 아까 그거 막 각도 하는 거 있었잖아. 세타 그런 거 하나 나오고. 그럼 세 문제 나오면 맨 처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몇 사분면의 각이 아닌 것 골라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갖고 한 세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야. 되게 짧은 부분인데 세 문제나 나오면. 두 문제나 세 문제나 나오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